포스코 PCM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간의 후반경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을 거예요. 얘들이 실적은 2분기에는 거의 살짝 뭐 적자가 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래 2분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스탈란티스 삼성 SDI하고 스탈란티스하고 이제 합작법인의 양극재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이 그 출하량이 별로 좀 없었어요. 그래서 뭐 1분기에는 기대 이제 초도 물량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2분기에는 지금 84억 정도 흑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탈란티스 향 초도 물량이 잘 팔렸다는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공이 마찬가지로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하량이 좀 줄고 판가도 좀 하락하면서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살짝 뭐 소폭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잘해봐야 그런 것이고 약간 영업 적자 가능성도 사실 조금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의 전구체 공장 내재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광양의 전구체 하면은 우리 그 에어코프로 그룹에서 보면 에어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전구체업을 시작을 했는데 광양 공장을 했는데 초도에 이제 수율이 잘 안 나오니까 다시 이제 수율 개선을 위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율이 낮으니까 그러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가 실적이 나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첫째는 이제 증자를 포스코 홀딩스의 든든한 대주주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거하고 증자 자금을 통해서 약간 이제 차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좀 줄여놨다는 거죠.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1차적인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광양의 전구체 라인 이제 초도에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재작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어떤 경우도 이제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는 이제 그 재작업 공정 수율이 이제 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좋아지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광양의 이제 공장 가동률이 조금씩 그 회복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양극재 공장 투자 비용 이것은 이제 증자로 어느 정도 투자 부담을 덜어냈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뭐 이 이자 부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어떤 이자 부담을 일단 덜어냈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이 최악을 걷다가 3분기에 다시 3분기 4분기 가면서 조금 회복되는 그런 완만하게 회복되겠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가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우상향을 좀 해나가지 않을까, 않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들, LG 엔솔, 배터리 3사 쪽,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일본 배터리 제조사, 이게 회사에서 이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업체의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참고로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음극재 시장은 지금 현재 거의 저쪽에서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진득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음극재를 일본 메이저 제조사니까 이제 파나소닉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계약 규모라든지. 그런데 이게 이제 거래선을 새로 확보해 일본에 이제
또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고객 다변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음극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양극재가 돈이 되니까 이제 양극재는 만약 음극재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외에는 이제 막 일부 회사가 하긴 합니다만은 좀 군소 회사들이 하고 대형사들은 잘 안 해요. 이 음극재의 경쟁력이 좀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 이제 요게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흑연, 흑연이 연필 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흑연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류가 통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연필 막 저 어렸을 때 해보면은 그 전류가 통해요. 그게 건전지 같은 거 깨보면은 그 흑연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천연 흑연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또 인조 흑연까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음극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틀이 된 거죠. 천연 흑연에다가 인조 흑연까지 해버리니까 천연 가격이 올라가면 인조 흑연을 또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른 회사보다 유리하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인터를 통해서 원자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음극재, 양극재를 다 해버리고, 광양, 컨테이너 항만을 통해 가지고, 또, 포스코 인터를 통해서, 옛날에 포스코 인터가 이제, 인터라는 것이 옛날에 상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까지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원화돼 가지고, 상당히 그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대바닥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다른 종목 다 놔두고 포스코 퓨처엠을 사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뭐 이게 이제 증자 얘기 나오니까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팔지 마라. 이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증자한다고 할 때 포스코 홀딩스가 딱 참여한다, 우리가 참여하니까 막 이러면서 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매수 자리야. 그날 이날 그 양봉 있죠. 이날 바로 10만원 돌파가 10만원에 사가지고 바로 그날 바로 급등해 버렸잖아요. 10만원 돌파하자마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쭉 상승 한 30%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왜냐면 지금 10만원에 산 게 13만 8천원이니까 38% 오른 거네. 그대로 10만원이면 10만 30 이게 지금 적게 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상승을 쭉 만하게 더 해갈 거로 보이고,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이 고객처 다변화를 했다는 것은 이제 경쟁력 있는 것이고, 중국 업체들이 이 음극재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런 독보력이 있어요. 대형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퓨처엠을 일본에서 갖다 쓰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거래처 다변화가 또 추가적으로 더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일본 업체가 가져갔다는 것은, 거래처 늘렸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얘기한 게 지금 사실 LFP 배터리 쪽이 시장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이제 LFP 배터리 경기 침체 상태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 요게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마탱이가 하고 중국한테 점유율 다 뺏기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LG 엔솔에서 지금은 중국산 양극재 갖다가 쓰면서 이제 ESS용 미국에서 이제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LFP 배터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는 지금 LNF가 지금 기술 테스트 이미 만들어갖고 시제품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줘가면서 테스트를 해갖고 이상 전선이 없으면 이제 양산을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하려고 하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요 LFP 배터리 쪽하고 요게 이제 그 기대 심리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LMR 기술 있지 않습니까? 리튬 망간리치. 이게 GM하고 합자로 해서 LG 엔솔이 지금 현재 했는데, 리튬 인산철하고 가격은 비슷한데 주행거리가 더 늘어난 버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북악이 28년에 양산 목표로 지금 기술 개발 다 완료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리튬 망간리치용 양극재, 이게 이제 기술력이 이제 부각이 돼서 미래가 이제 기대되는 대목이다고 제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지 주가가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소금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나트륨 배터리라고 이제 CATL에서 올해 12월 말에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쪽에 기술이 없어요. 지금 LFP 양산 요 기술도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근데 요거 중국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LMR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먼저 친 겁니다. 근데 그 기술 양극재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야. 그러니까 모멘텀이 큰 거지. 그 다음에 소금 배터리는 사실 리튬 망간 주행 거리는 LFP 배터리보다 좀 더 지금 이제 뭐 속도를 높여가지고 거의 주행거리 비슷하게 한다는데, 기본적으로는 소금 배터리는 조금 더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덩치도 더 배터리가 클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게 소금 자체가 이게 좀 에너지 이온화해서 이게 그 힘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덩치만 컸지 이제 좀 허탕 예? 물주먹, 뭐 덩치만 큰데 물주먹, 뭐 힘을 못 쓴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크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 좀 별로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소금은 지천에 깔린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또 CATL한테 또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격은 리튬 인산철하고, 그러니까 소금 배터리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지만 주행거리가 30% 정도 우위를 보이는 LMR,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저가용 배터리에서는 이제 뭐 고가용은 전고체로 가겠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동력이 다른 회사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자, 여하튼 이제 이렇게 이제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목표가도 뭐 14만원대 막 증권사 보니까 내가 쓱 한번 봤거든. 그랬더니 14만원대 막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 액면상으로 그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20만원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까지 결국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보유를 하고, 지금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뭐 거의 뭐 한 3주 정도 옆으로 기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LNF 뭐 이런 것도 쳐 올라오고 말이죠. 지금 SK원하고 LFP용 그 계약 체결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또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ESS 대규모 발주가 있을 거예요. 숨통을 트는데, 삼성, SDI, SK온 이제 중국 업체 배제한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배터리 3사 중에서 될 건데, SK온은 약간 기술력이 아직은 딸리기 때문에 삼성, SDI가 3원계로 이제, 왜냐면 리튬 인산철 기술은 아직 없으니까 요게 상용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LG엔솔은 LFP 배터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삼성 SDI는 이제 3원계라고 해서 요렇게 요게 이제 리튬 인산철이 아니라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내지는 리튬 코발트 망간 뭐 요것을 배합을 해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요거 고집하다가 지금 LFP 더 싼 거야 중국이 이제 해버리니까 경기 침체에 요리 다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가격을 대폭 낮춰가지고,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격을 대폭 낮춰가지고 LFP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높겠지만 가격을 대폭 낮춰가지고 이제 일단은 수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양극재, 국산을 갖다 써야 되니까 양극재, 음극재 이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양극재는 몰라도 최소한 음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을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자금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인고의 그 구간을 버티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요것도 하나의 이제 보이지 않는 모멘텀이 사실은 2차 전지에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수시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그 기업이 정부 차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용 E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 그거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발성이 하지만 상당히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은 이미 20만원 요 라인까지 나는 간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경쟁력에서 어쨌든 이제 미국도 중국 견제를 하고 대신 이제 전기차 자체를 갖다가 트럼프가 뭐 옛날 그 내연기관 중심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보조금 없애고 전기차 뭐 이게 이제 좀 짜증나게 만드는데 유럽발 모멘텀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조금씩 이제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 하면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쪽으로 다시 이제 중국하고 경쟁은 뭐 점점 치열해지겠습니다만은 좋아지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여전히 눌림을 활용해서 매수에 가담해가지고 쭉 끌고 가야 될 그러한 종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캐즘을 돌파하면서 이제 업황이 회복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든든한 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원 뭐 25만원에 또 강력한 저항이 있죠. 20만원 있고 여기 주봉 보면 딱 그렇게 또 보이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쭉 주가가 우상향을 좀 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20만원 가는 과정에서 이제 17만원 경에서 한번 이제 강하게 또 저항 자리가 한번 있습니다. 참고로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17만원 요 정도 그러니까 17만원 갔다가 또 바로 못 가고 또 빌빌대면서 뭐 하다가 눈치 보면서 여기서도 한참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상승해서 20만원 이런 형태 사실 20만원까지는 그렇게 매물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천재투자TV에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천재투자TV에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르고 채팅 어플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오르고 채팅 어플인데 이게 채팅 앱입니다. 앱이 이제 어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애플리케이션. 이게 카톡처럼 이제 채팅 어플이에요. 이게 주식 코인 전용 채팅 어플인데 회원 만족도 1위입니다. 1위. 근데 왜 1위냐? 수익이 제일 많이 나요. 왜 수익이 많이 나냐? 24명이나 되는 업계 최고수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딱 종목을 관심 있게 이제 전문가들도 볼 거 아닙니까? 매수 후보 종목들을 그러다가 변곡점에서 매수가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챙겨줘 버리는데 그게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러면 이건 뭐 난리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료 체험 아닙니까? 무료 체험도 아니야. 무료. 평생 무료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완전히 뭐 난리 나버린 겁니다. 이 업계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들이 오르고 채팅앱을 이용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 압도적인 수익률을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입소문이 쫙 퍼져버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오르고 채팅앱을 알게 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거 입장하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또 내지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오르고 앱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라고 나와요. 근데 로그인은 없잖아. 아이디 비번이. 그러니까 바로 밑에 보면 무료 회원 가입이라고 있는데 그걸 로그인
무료용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만든 다음에 그 로그인 하시고 공개 채팅 탭 로그인 상태에서 공개 채팅 탭을 딱 눌러보면 24명의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어요.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주식 코인 다 있어요. 24명, 주식 22명, 코인 2명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무료 방이니까 방 제목을 눌러보면 여러분들 다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월요일 날 8시 3, 40분 요 시간에 이제 리딩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입장을 해 놓으세요. 입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별로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전체 전문가를 다 입장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전문가를 그래도 초이스 좀 해달라 그러면은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전문가 투자 성향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춤형 전문가들 딱 골라가지고 최소 5명 이상 입장하시고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이 전문가는 좀 나하고 좀 그래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르고 채팅 앱 이용한 사람들이 어쨌든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지고 투자 천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뭐 돈 벌라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르고 채팅앱을 무조건 이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다 무료로 퍼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천재투자TV 구독자 늘리려고 이렇게 다 거금을 투자해갖고 이렇게 다 운영하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천재투자TV를 구독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10,0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좀 구독 좋아요도 하셔가지고 10,000명이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실 맺어 나가시고 그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뭐 여기서도 추천해. 근데 이제 항상 보면 가장 바닥에서 제가 이제 딱 주식이라는 건 변곡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무료 이 오르고 채팅 앱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추천 이제 또 해도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없이 올라가도 또 살아가지.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이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내가 1.8%가 올랐을 때 추천했나? 얼마에 추천했나? 하여튼 10만원 돌파한 거 보고 이게 추천에 들어갔거든. 그리고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온 거거든.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 딱 사버리면 얼마나 편안하냐고. 그래서 변곡점 매매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변곡점 매매라는 게 손실 리스크가 확연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고 수익이 나면 왕창 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르고 무료방 이것은 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